수 없는 민족은 미래도 없다. 빼앗겨가는 고구려의 영광을 우리가 지킨다. 위대한 유산 74434가 준비한 우리 역사 수호 프로젝트 깨어나라 고구려의 후예들이여. 지난 9월 17일 느낌표 위대한 유산 74434의 동북공정편이 방송된 후 고구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느낌표와 함께 제작 배포한 고구려 역사 지도와 책자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동북 공정을 막기 위해 고구려 지킴이로서의 활동을 계속해서 펼쳐 나갈 것입니다. 동북공정은 꼬리에 불과했다. 모든 역사 왜곡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서길수, 현재 서경대학교 교수, 고구려 연구회 이사장, 16년간 고구려의 산성 130여 개를 직접 발굴한 고구려 연구회 1인자. 세계문화유산에 되어 있다는 표시거든요. 근데 세계문화유산 이름이 뭐냐면 Capital Cities and Tombs of the Ancient Goguryeo Kingdom. 이 고구려 보세요. KOGURYO. 고구려. 저거 고구려. 저희도 이게 겉삭히고 여기 속삭히. 안에가 네, 겉삭히고 속삭히. 저기 다 벗겨진 거죠. 저건 지금 무너진 거죠. 겉삭히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고구려 성덕이라는 가장 큰 특징은 잘 나타내는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돌아오지. 요 위로 올라가죠. 허물어져서 그러지.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그럼 거기서 보면 저기 국내성도 보이고 산성 아래도 한꺼번에 다 보이는 거지.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가 그렇지. 여기 위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장군이 여기서 지휘를 한 거예요, 전체를. 봐봐, 계단 양쪽으로 쫙 올라가게 했던 거. 아주 건물 튼튼하게 보이죠. 지금 현재 동북공경 그 일환으로 한 게 결국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고구려를 자기 역사로 섬겨야 되거든. 제일 지금 어려운 문제가 조선족 문제예요. 연변에서는 그 삼관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 삼관 교육을 아십니까? 동북공정을 중국 내 조선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실시하는 민족 말살 교육으로 첫 번째 민족관.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이다. 두 번째 국가관. 조선족의 조국은 중국이다. 세 번째 역사관. 고조선, 고구려 등 과거 조선족의 역사는 중국 소수민족의 역사다. 현재 길림, 윤영, 흑룡강성 등 동북 삼성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약 200만 명으로 우리말과 글을 쓰는 한민족임이 확실하지만 동북공정의 완성대에 시작된 절찬 사상교육을 강요하며 민족의 뿌리를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 중국은 우리와 피를 나는 조선족을 중국민족으로 통합하고 왜곡된 고구려 역사를 그들의 입을 통해 전 세계인에게 일반화하려는 동북공정 2차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광활했던 영토가 궁금하십니까? 410년 친히 군대를 이끌고 동부여의 64개 성 1,400여 촌락을 정벌한 이 사람. 이 문제의 정답과 함께 고구려의 영토가 공개됩니다. 여기 보면 고구려 19대 왕
호태왕릉 태왕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통 우리가 광개토 대왕 그랬었는데 광개토 태왕이라는 얘기야. 왜 태왕이냐면 여기에서 벽돌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태왕릉 거기에 안여산 고여왕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당시 이걸 태왕릉이라고 한 거야. 광개토 대왕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 얘기야. 강개토 대왕이 아니라 강개토 태왕. 예. 태왕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테잖아. 클테자. 왕중왕이란 뜻이지. 아, 그럼 교수님하고 저번에 문제 풀었던 세 번째 문제가 세 번째 문제. 강개토 대왕이 아니라 강개토 태왕이다. 태왕이다. 아. 이것을 한국 사람도 잘 모르는 거야. 야, 아니 몰랐다. 왜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책에 우리나라에서도 책에서 광개토 대왕이라고 예. 고구려의 제19대 왕 광개토 태왕. 그는 17의 왕이 올라 39의 세상을 뜨기까지 22년의 재위 기간 동안 한강 이북에서 만주 전역에 이르는 드넓은 영토를 장악하며 동아시아 질서를 좌우하는 거대 국가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당시 만들어진 대형 건축물, 고분 벽화를 비롯한 위대한 예술품들은 고구려가 찬란했던 문명국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 중의 왕 광개토 태왕. 그가 넓힌 것은 단지 고구려 영토만이 아닙니다. 자랑스런 문명을 창조하고 동아시아를 호령한 우리 민족의 힘찬 기사야말로 그가 만든 눈부신 업적입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자수만 하네. 여기 무덤이 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자수가 무덤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두 사람이 있는 거야? 네. 보통 각자는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저 산이 우산이라는 산이고 저쪽에 보이는 게 이제 벽화무덤이야. 예. 이제 여기 다 보이는 거야. 이제. 나오는데. 굉장한 유적지네. 예, 여기는 그러니까 거의 그 중간에 이렇게 위치한 높은 뭐 산처럼 생겼잖아요. 이쪽 것이 씨름무덤. 각지총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 각지가 뭔지 몰라. 중국말이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씨름무덤이라고 그래야지. 각지총. 무용청이 바로 저기야. 예, 무용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춘무덤. 춘무덤하고 우리가 유명한 씨름무덤. 모든 우리 불사책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중국 땅에서 또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중국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지금은 중국의 유산이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쓸쓸하네요. 자, 드디어 세 번째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열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해 주시죠. 410년 친위 군대를 입고 동부의 64개성 1400의 촌락을 정벌한 이 사람은 바로 광개토 태왕입니다. 자, 저희가 어렵게 또 어떤 우리의 광활한 영토가 있을지 여러분. 이것도 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네. 이야. 이야. 자꾸 보니까 좀 이게 이제 빈 곳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다 붙일 걸. 예. 아직도 좀 더 있습니다. 진짜로 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지도를 주세요. 자, 우리- 저 붙여. 김부식의 삼국사기보다 700여 년이나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삼국시대 사료다. 사료라는 건 역사 자료다. 자료다. 역사 자료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마지막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달려보자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장수왕의 왕릉으로 추정되는 그런 왕릉인데 현지 사람들은 이걸 이제 장군총. 장군총. 예, 장군총. 근데 기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예. 장군을 할 때는 이 릉을 쓸 자격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학술적으로 따질 때는
이 장소랑은 그 완전 틀린 겁니다. 예, 이 정상에 덮여 있는 이제 그 돌에 그 면적이 대체로 한국 평수로 한 20평 정도 가까이 오는 겁니다. 돌 하나가 돌 하나 와. 20평 정도. 20평 정도. 와. 네. 그리고 여기서 좀 한 것은 요 표시 있죠? 요게 지금 세계유산에 등록됐다는 세계유산 표시입니다, 이게. 아. 이것은 이제 중국에 남아 있는 고구려 유적으로 세계유산에 등록이 된 겁니다. 이런 돌들을 1,100개를 가지고 쌓았는데 왜 이렇게 허물어지지 않았는가? 그건 거의 수수께끼 된 얘기예요. 지금은 건축사로 봐도 그건 굉장한 얘기야. 이제 그 중에 몇 가지 이론이 여기 보면 여기에 돌들이 다 깔려 있어. 어. 그러니까 뭐냐면 밑으로만 한 게 아니라 옆에도 튼튼하게 기초를 했다. 바닥까지 다 음. 저도 바다에 그 다음에가 이제 들여쌓기 했다는 거예요. 들여쌓기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도 여기에 지금 턱이 딱 물리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받쳤다는 얘기인데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세계식 내면이니까 12지다 그런 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물러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하나가 없어진 데는 역시 좀 허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 연관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1500년전에도 이렇게 견고하게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에 한 17톤, 15톤, 20톤 막 그러거든. 승용차 막 한 15개, 20개 되는 그런 돌들인데 이걸 돌을 또 어떻게 가져왔느냐. 그 당시에 어떻게 이걸 다 이렇게 기둥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쌓느냐. 뭐 이런 수수께끼의 건물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이걸 동방의 피라미드라고 했어요. 정말 동방의 금전. 동방의 피라미드. 그럼 저쪽은 또 뭔가요? 아까 배총이라는 건데 요건 저것처럼 똑같이 쌓였던 거야. 근데 마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봤을 때는 그렇지 고인돌 고인돌처럼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게 그 제일 재밌는 게 이제 밑에 볼이 쭉 펴져 있죠. 이게 이제 물이 들어가서 거기서 떨어지도록 안으로 안 들어가도록. 차단되거든. 예, 이건 참 굉장한 기술이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집트의 피라미드. 하루 관광객만 4만 명이 넘는 세계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동양의 피라미드로 평가받고 있는 고구려의 장수왕릉. 2년 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점점 많은 관광객들이 장수왕릉을 보기 위해 중국을 찾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 이집트를 찾은 관광객들은 이집트의 역사와 신화를 배우고 감탄하며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장수왕릉을 본 중국인과 외국인들은 무엇을 느끼고 돌아갈까요? 아마도 지혜롭고 아름다운 건축술을 보유한 중국. 이렇게 느끼고 돌아가지 않을까요? 보면은 고구려 관계자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면은 되게 보면 이게 사화라는 얘기는 쉬운 읽을 거리라는 뜻이야. 고구려 사화, 고구려 역사 이야기, 발해 역사 이야기. 여기에 있었던 소위 그 소수민족들 역사라는 거죠. 고구려 귀속문제 연구라는 것은 고구려가 어떻게 해서 중국에 귀속되어 있느냐를 얘기해 주는 책이에요. 아주 중요한 책, 고구려 귀속문제 연구. 현재 중국 심양에서는 요하 문명전이라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겉으론 일반 전시회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곳은 고구려의 옛 역사를 빼앗으려는 동북공정의 본체가 되는 엄청난 역사 왜곡의 집합소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모든 뿌리는 중국이라는 일명 탐원 공정. 그동안 우리가 경악했던 동북공정은 이 거대 프로젝트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여는 중국 동북지방의 소수민족이다. 그리고 그 중국의 한나라 왕조와 계속해서 신속 관계가 있었다. 당나라 때 영토를 얘기하는데 발해가 당나라 영토로 되어 있는 것이죠. 완전히 자기 도독부의 하나의 지금 같은 우리 군처럼 고구려는 서한 현토군
경내에서 건립했던 하나의 도성이다. 그런 하나의 고대 지방 정권이고 하나의 민족이다, 국가가 아니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구려 첫 번째에다 지금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중화문화고 그 나머지는 이제 이 동이라든가 서육이라든가 남만이라든가 북적이라 해가지고 다 오랑캐라게 했는데 원래는 이 황하강 유역의 이제 중국의 문화인데 갑자기 북쪽에서 서쪽과 이 동북 쪽에서 자기들이 북쪽 동이라는 데서 굉장히 좋은 대단한 문화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문화를 어떻게 합칠까 해가지고 Y자로 문화가 합쳐서 중화문화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한꺼번에 자기 중화문화를 집어넣어가지고 했는데 바로 이 동쪽에 있는 이것이 바로 요하문명이에요.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1000년 앞선 홍산 문명. 그 발생지는 바로 요하 유역으로서 중국의 한족이 아닌 요하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몽고, 만주, 한반도 북방 민족이 만든 문명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요하 문명전이라는 전시를 통해 억지 논리로 요하 지역의 모든 문명을 중국 역사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구려뿐 아니라 고조선부터 시작되는 5500년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모두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뿌리를 뒤흔드는 대사건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중국으로서는 중국 역사 자기들이 만년이라는데 만년 이후 최대의 새로운 중화민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실 동북공정은 하나의 프로젝트일 뿐인 것입니다. 세계 4대 문명보다 오래된 세계 최고의 대중화 문명권 건설을 위한 치밀하고도 은밀한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서야 동북공정을 알고 왜곡된 고구려 역사에 붕괴했듯이 탐원 공정의 실체를 또 한 번 나중으로 미룬다면 우리는 고구려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충분히 늦었습니다. 뿌리와 역사가 없는 민족에게는 내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드디어 말로만 듣던 한국의 태왕 비에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방송 예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몰라서 그러면 우리가 승용차 한 대가 1톤이거든? 그리고 주몽이 아니라 추모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주몽으로 알고 있거든. 이거 주몽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수모라는 말인데요. 수모라는 건 이제 이 왕국의 인근의 원 이름이에요. 원래 추모라고 했어. 추모라고 했는데 한국석에도 보면 주몽 그리고 일명 추모. 그다음에 백제전에 보면 추모 해놓고 일명 주몽 돼 있어. 그러니까 추모가 맞는데 그걸 음차를 해서 중국 사서에 쓰면서 주몽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추모라고 해요. 여기에 정복에 뜬 기사가 나오는데 그거랑 그다음에 숙군성을 거친 것도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게 동부여 땅을 부여의 옛 땅을 갖다가 전부 다 이게 아울러서 고구려의 영토가 엄청나게 커졌다 하는 것들. 그다음에 홀보로다 나라를 세웠다. 이런 굉장히 많은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삼국사기에 없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너무 삼국사기 위주로 했는데 삼국사기는 1145년이니까 414년이다. 이건 연도를 외워놔야 돼요. 그러면 731년이 이거보다 앞선 거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보다 엄청나게 이게 앞선 것이니까 이것은 믿을 만한 것인데 이걸 그 당시 동아시아 역사를 얘기해 준 서양으로 말하면 로제타 스타일. 고구려를 상징하는 최고의 유물 광개토 태왕궁이
5m가 넘는 이 웅장하고 장대한 비석이 불과 10년 전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 죽어가는 기다리 향나무 속에서 모습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고 부서진 기와 아래에서 외롭게 신음하고 있던 광개토 태왕비. 그러한 기막힌 상태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된 2명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효정, 오영환 형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뿌리를 안 찾으면 누가 찾겠느냐. 그 높은 비각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잡초가 이렇게 우거져 있었더랬습니다. 공사 기간도 거진 한 1년 가까이 걸린 지금 한 1,100평 되는데 짠디를 깔았고요. 그 다음에 탑 누각에 기아장 갈고 벽화다시 그리 넣고 현판 깔아 넣고 그 다음에 그 비각에서 장수왕릉까지 2.6km 구간 포장을 했습니다. 그때 포장하기 전에는 비만 오면은 장화 신고도 못 들어갈 정도에 푹푹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었죠. 우리가 도로 포장을 함으로 해서 한국 관광객이 거기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많이 봐야 이게 정말 참 옛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무성하게 번창을 했었구나 하는 걸. 하지만 광개토 태왕비의 정화 작업을 마치고 난 몇 년 후 두 사람은 중국으로부터 가슴 아픈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선생님, 중국이 광개토 대왕비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심은 소나무를 뽑고 선생님 이름이 적힌 기념비를 땅에 파묻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 중국 관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더랬어요. 저 티베트 저게 공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동북 공정으로 온다. 그래서 너네 정부에서도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너 양식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에이, 그럴 수 없어. 어떻게 역사 자체가 바뀔 수가 있느냐. 근데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손을 안 댔으면은 중국 정부는 더 좋아졌죠. 누구 뭐 팽기 쳐놨잖느냐. 누구 그거든 누구 그렇게 해놨느냐. 있으면 또 할 거예요. 또 있으면 또 해야죠. 자식한테 뭐 무리 줄 게 뭐 있습니까? 다시 그때 돌아가도 저는 더 잘하고 싶은데요. 예, 더 잘하고 싶어요. 선생님, 예. 지금 또 이제 어딜 가려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갈 데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올라오면 다 도착했어요. 다 왔어. 힘내세요. 저희 1년치 걸고 여기서 다 걷는 것 같아요. 뭐야? 고구려. 뭐? 우리가 가서 고구려의 수도를 봤잖아요. 예, 모두 돌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는 돌이 없어요. 음, 그럼 그 돌을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어, 그런데 바로 여기서 돌을 전부 깨가지고 아, 겨울에 여기서 눈이 오면 내려가지고 강을 따라서 쭉 가져갔던 바로 그 채색장, 고구려 채색장에 온 겁니다. 고구려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곳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관이 고구려 돌 역사가 시작된 거죠. 예. 여기에 그러면 돌이 많았던 거예요? 돌이 이거 있는 모든 돌산이에요. 다 산이. 여기가? 이 산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만큼 쪼개가지고 하는데 쪼개 썼던 돌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의 찬란한 건축 성 문화의 시작되었던 이곳에서 예, 고구려의 영토를 마지막으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구려가 어디까지였는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보다 700여 년이나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삼국시대 사료다. 예, 무엇은? 광개토 태왕비는 태왕비죠. 태왕비. 자,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우리 고구려에 네. 할애했던 이 영토를 제가 한번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맞아요. 와,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고구려의 찬란했던 역사를 이제 그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아 또 한 번 세계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는 깨어나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 지도를 만든 목적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반도사관이라는 잔재를 불식시키고
우리 민족의 해양 활동 무대는 이렇게 대륙과 한반도와 해양을 포함한 즉 이런 해륙 국가적인 성격을 띄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고구려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세계 국가적인 성격을 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민족 즉 고구려의 자존심을 지키는 찾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정치, 외교, 경제, 그리고 문화, 정치사적으로 고구려는 우리 민족의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게 아주 훌륭하고 적합한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6년의 9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338년 전의 9월. 바로 고구려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 평양성을 점령당하고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된 날입니다.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중국에 의해 또다시 고구려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동북공정에 대항하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고구려가 705년간 눈부신 역사를 이루고 중국은 35개의 나라가 이합 집산되는 대혼란기였습니다. 35개의 나라가 705년간 고구려를 통치했다는 중국의 주장은 누가 봐도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기원전 37년에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것은 한나라 영토가 아니라 부여의 땅이었습니다. 이는 삼국사기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가 멸망한 뒤 대부분의 고구려인은 신라로 들어가거나 그 땅에 남아 발해인이 되었습니다. 동북공정의 주장에 대항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가슴속에 깊이 새긴다면 우리는 잊혀져가던 고구려의 역사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